반갑습니다. 강남선미입니다.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산LBT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산LBT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면서 두산LBT가 과연 지금부터는 10만원과 12만원 사이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시장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유동성 랠리에 어떻게 보면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제 코스피가 3,900 이하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어제 분명히 저희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 3,900 이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낙폭과대 주도주를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특히 55만원에서 매수를 시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 19일, 이제 19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사실 지금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두산LBT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은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0일 이격도가 항상 보시면은 상승장에서 50일 이격도가 105 이하일 때가 매수 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쉽게 돌아가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돌려 7월 초나 8월 9월에 갔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만약에 조선주를 사셨다면 큰 돈을 버셨을 텐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정확한 매수 타임을 잡고 싶다 하셨다면은 결국에는 그쵸 105 이하일 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일 이격도가 105 이하일 때는 항상 폭락이 나왔어요. 항상 그 시점에서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기간 조정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려서 105라는 포인트가 51이게 또 105라는 포인트가 11월 19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왔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서 살짝 흔들리더라도 사실상 한 번씩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지 이거를 물러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 11월 5일과 11월 19일 그리고 11월 7일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 두산에너빌티를 보면은 11월 5일과 11월 7일, 11월 19일 계속 저점을 낮추는 걸 보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약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1월 5일과 11월 7일과 11월 19일에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LS일렉트릭도 볼까요? 11월 5일과 11월 7일과 11월 19일. 자, 두산 볼까요?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티 사지 말고 두산을 사는 게 좋다고 60만원과 70만원 사이에서 멤버십과 유튜브에서 이때 이봉,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바닥권에서 탈피하거나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게 움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으로는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AI 내러티브와 직결되는 종목들, 특히 이제 지금 두산LBT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원자력 관련주 센트러스 에너지, 오클로, SMR 그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급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LBT는 약간 아쉬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저는 이 형태를 두산에너빌티가 52,000원, 53,000원 사면은 제가 그 전에 9만원과 11만원 사이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원을 가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긍정적이긴 하나 이 종목을 비중을 넣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했어요. 강력하게.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4월 달에 저희 멤버십에서 APR과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그리고 두산에너빌티를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과 4월 초에는 SK하이닉스, 그쵸? 그리고 TLB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다 4배 이상씩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2~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 잘 고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사실은 보시면은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시장 대비하면은 큰 상승을 만드는데, 누군가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두세 배 자산이 늘어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단언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주시장에서 주시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두산에너베이트로 이만큼의 상승을 먹지 못했더라도, 만약에 이만큼의 상승을 먹었더라면,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250%의 수익을 못 냈더라도, 그쵸? 80% 구간에서 있었더라면 아무리 못해도 50% 60%의 수익은 났을 겁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한번 주도주들이 올라갈 텐데, 주도주들은 바닥권에서 또 50% 내외의 상승이 분명히 나올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AI 내러티브가 직결되어 있는 원자력, 반도체,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유틸리티가 이런 쪽이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SPG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제대로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소수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이제 필터링해서 보셔야 되고, 지금 시장이 조금 제가 볼 때 기간 조정으로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주변주들, 소외주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두산에너베이티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 한 2주간 쉬는 동안 먼저 올랐다가 2주간 쉬었죠. 그런 동안 어떻게 보면 S-오일, 대한유와 롯데에너지 멀티리얼, 코롱인더 같은 이제 석유화학 종목들, 그리고 이제 GSPNL 같은 이런 종목도 뭐 이상한 종목이 아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실제 이제 인바운드 관광 관련해서 시장이 기간 조정을 빠지는 동안 한일령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중국 내에서 일본의 관광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제재하고 뭐 이런 흐름이 있으면은 한국이 반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몇 달 전에 이미 나왔어요. 제가 사실 보시면 11월 18일과 11월 19일 사이에 우리 멤버십에서 이미 이런 비슷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GSPNL 같은 경우는 직접 수혜가 있는 숙박업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셨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뒤늦게 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신고가 가기 시작하고 그때 안다면은 당연히 또 한 발짝 놓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저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거래대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거를 매일같이 체크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약바이오, 로봇, 그쵸? 이것도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쵸, 소형주 전선, 그리고 롯데에너지 멀티리얼 같은 경우는 일반 테마주 성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제가 롯데에너지 멀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박 관련해서 엄청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 기판 CCL 관련주 주가 급등, 쇼티지는 소재로 확대 중인데 유리섬유에 이어 회로박에서도 쇼티지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리섬유, 또 유리기판 관련주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롯데에너지 멀티리얼 같은 경우 오늘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게 지금 국내산 회로박, 두산전자, 이스페타시스로 이어진 한국 기판 밸류체인이 형성되는데, 쇼티지 이후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실적 개선의 강도는 더 가파라질 것이고, 관련 기업이 지금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멤버십에 지금 장전 8시 19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롯데에너지 멀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진 멀티리얼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이게 롯데가 인수하면서 2차전지 사업이 굉장히 이제
2023년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15만원 부근에서 15,000원까지 그죠? 거의 10분의 1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AI 모멘텀으로 다시 이제 기대치가 커지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은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잘 접근하셔야지, 그냥 대충대충 접근하시면 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보는 상황이 후행한다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월 19일 장전으로 돌아가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셨다라면 SK하이닉스를 55만원에부터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SK하이닉스는 이제 60만원 부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종가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면은 61만원까지 바로 수직으로 한번 수익이 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혼자서 주식을 어떻게 이제 뜨문뜨문 본다라면은 자산은 이제 크게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자산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주식이 대세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보시면 이제 손실한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어떤 분은 4,400만원 또 한 달에 버셨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뭐 매달 있는 일이에요. 매달. 사실은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옛날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쵸? 매달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다,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그쵸? 여기서 보시면 어떤 분이 2,600만원 버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매달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매달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계속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두산헬비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지금은 이제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기간 조정이 끝나면은 분명히 이제 달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5천을 향해 달릴 것인데, 유동성 내리 측면에서 보니까 지금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흐름은 마이너스 6%, 8%대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잘 지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만약에 3,800과 3,700 사이로 온다면은, 여러분 이제 이거는 강력한 승부처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근데 이게 안 오고 여기서 이제 지지하다가 4월달, 7월달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다가 이렇게 올릴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헬비티 대형원전, SMR,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모두 기대되는 시점이고, 두산헬비티의 목표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 증권사에서 계속 10만원, 11만원, 12만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두산헬비티는 최근에 조정으로 7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SMR, 오클로, G버노바 이런 종목들의 시간외가 강세를 보이는 걸 감안하면은 두산헬비티는 제가 볼 때, 최근에 제가 두산헬비티를 계속 7만원과 8만원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제 얘기대로 이게 분명히 또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그렇게 봐요. 수익이 나거나 수익이 안 나거나.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고영을 멤버십에서 이날 사라고 했어요. 11월 10일 장전에요. 11월 10일 장전에 고영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단가에서는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노려보시면 좋겠다. 근데 고영을 사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당연히 이제 연장 결제가 나오는 거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그쵸? 당연히 연장 결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주식은 사실은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를 다 엮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올라갈 주식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AI 내러티브가 사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오늘도 보시면 오전 7시 4분에 제가 이제 출근해서 빠르게 전달했던 게, 엔비디아는 4.75% 급등한 195.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정규장에서도 실적 기대로 2.85% 급등했다. 지금
엔비디아는 보시면 특히 데이터 센터, 게이밍 뭐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성장했고, QOQ 볼 때는 24% 성장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도표로 보면은 데이터 센터 레비뉴 이제 매출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급증한 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4년 실제 22년 말에 AI가 시작된 이후에 23년 초부터 해서 이제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하다 24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조금 다소 아쉬운 그림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5년 3분기에도 또다시 성장을 했고, 26년 2분기에서 3분기를 넘어가면 또다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 센트럴스 에너지, 지버너바, 오클로, 그리고 우라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고,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오늘 SK하이닉스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KB증권이 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 여기 있는 분조차도 지금 SK하이닉스를 장기적으로는 115만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410조고 시가총액이 840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TSMC가 시총이 2000조거든요. 2000조예요. 그쵸? 2000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TSMC의 30% 수준에 불과한 게 87만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KB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의 대다수의 증권사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를 저희 멤버십에서 8월 말,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지금은 이제 9월 넘어가면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훨씬 클 겁니다라고 제가 멤버십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지금 SK하이닉스와 원이 가입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떤 회원분 또 한우를 선물해 주시고 예전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수익 인증이 하루 이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고, 손실인 것까지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도 제가 56만원 내외에서 빠르게 반등하는 지지한다면 또 주도주 역할을 기대한다. 11월 14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11월 14일에 이미 56만원 지지하고 또 한번 올라가고 다시 60만원 저항이 생기고, 또 그러니까 지금 계속 60만원에서 저항이 생기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인 거지,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에 따르면은 SK하이닉스가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건 아닌 겁니다. 이미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해드리지만 현재 두산엘비티, 두산,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 삼성전자, 삼성전기까지가 AI와 직접 연결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이었고, 최근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MSCI에 이렇게 이제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위로 치솟고 있는데, 위로 치솟는다고 해서 이제 이게 끝이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잠깐 쉴지언정 이렇게 치고 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8월로 넘어가 보자 이거예요. 효성중공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8월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조금 이제 이건 끝난 거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죠, 한 달 정도 쉬었다가 한 달 정도 어떻게 쉬냐,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구간에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지금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서 더 큰 하락이 나온다면은 마이너스 그죠, 52만원과 49만원 사이가 최저점일 수 있는데, 49만원이 올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효성중공업뿐만 아니고 LS일렉트릭 또한 변동성이 큰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고점을 여러 차례 터치를 하더니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무섭게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래대금이 8천억 터지면서
10월 23일에 상승했다가 무섭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올라가는 주식들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주식들은 무섭게 올라가고 고점을 한번 뚫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이다. 이스페다시스도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11월 18일에 제가 했던 얘기가 11만 8천원에서 지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11만 7천원 부근에 지지했는데 바로 13만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모든 주식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은데 실적이 있는 주식.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두산 에너비티를 만약에 누군가 이제 서방 웨스턴에서 두산 에너비티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쵸 이제 그쵸 이탈시켰어요. 그쵸 태양광 위주로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근데 두고 보니까 지금은 AI 시대가 되면서 원자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AI 시대에 원자력이 필요한데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원자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원자력 기반 시설이 이제 후퇴한 겁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사실은 이제 국가자본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미국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걸 반성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그런 시장 상황인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는 얘기냐 그러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가 2000년대에는 미국이 25% 중국이 6%였는데 2030년에 들어서 예상치가 중국이 45%고 미국이 11%가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소비 평화 시대, 소비 안보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탈세계화의 초입이기 때문에 소비보다 투자가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시기고 2026년 말 S&P 500의 타겟은 이제 8,15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메이시종건 리포트에 따르면 주도주, 기술,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고 지금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후 팍스 아메리카 큰 충돌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는 중이었지만 전후 그러니까 1958년에 계속 얘기하지만 스푸트니크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미국이 깜짝 놀라서 나사하고 달파라는 고등 연구기관을 만들었다. 이거는 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58년까지 13년이 동안 신냉전의 시대가 계속 이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1990년 소련의 멸망 이후 최근까지도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죠. 그리고 뭐예요? 미국이 조금 이제 중재하고 어떻게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경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자꾸 끼어들어요. 현재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노멀로 보이는 익숙한 그 시대는 긴 그림에서는 오히려 잠깐 있었던 예외의 시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살았으니까 평화가 일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씩 미사일 쏘고 이런 게 일상이면은 다시 이제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근데 그게 이미 러시아가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미국은 지난 30년간 익숙했던 평화의 시대에서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다시 전략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 전쟁과 격동의 시대가 2000년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1900년대부터 1945년 그리고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전후 혼란기 냉전 시대가 계속됐고 소련이 이제 이제 마감하면서 탈냉전의 평화의 시대가 있었는데 다시 푸틴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평화의 시대에 있었던 미국 내 기술의 낭비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안보나 국방보다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 페이스북 같은 거 이런 어떻게 보면 아이폰을 기반으로 인터넷 이런 인터넷 기술이 이제 흥행하면서 오히려 소비가 생산을 추월하기 시작한 게 미국의 문화였습니다. 사회였고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은 대표적 원자력, 조선 그리고 방산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전략 안보 자산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면은 국가적 소명을 잃고 국가적 소명을 잃고 소비자용 앱의 자본과 인재를 쏟는 사이 기술 군사 경쟁에선 취약해졌다고 미국이 지적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평화의 시대 이후 미국 산업 생산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평화의 시대 소비가 생산을 추월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타국가 주춤하는 동안 중국의 기술 격차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AI가 미국이 기반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할 법도 있고 미국은 긴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에도 작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안보 기술의 상업화는 과거와 달리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식시장의 반영이 훨씬 빠를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가 우리가 누가 만약에 두산에너비티 2만원에서 10만원 갔다 5배 갔다 이거 무슨 비트코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보시면은 뭐 20만원에서 60만원 3배 순식간에 갔네 비트코인이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다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뭐 두산에너비티는 조금 고평가 상황 왔지만 SK하이닉스는 만약에 시크니컬 산업이라는 걸 이제 탈피한다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TSMC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3배 수준이 87조다 870조다 근데 지금은 400조 부근이다 그쵸? 400조 부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너무 큰 그림 속에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그때가 굉장히 평화의 시대였는데 이제 다 끝났어 하면은 오히려 그때 이제 평화의 시대로 가는 시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굉장히 후행합니다. 왜 후행할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시작된 게 사실상 1970년 80년을 넘어가면서 군사 안보로 용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쵸 제가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994년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1993년 92년 제가 실제로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베이직 그리고 그러니까 C 언어 전까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베이직 로터스 디베이스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죠. 1992년에. 그러니까 92년부터 제가 94년 동안 3년간 컴퓨터를 배웠는데 프로그래밍을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뭐예요? XP 시대였어요. XP, AP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XP는 흑백 컴퓨터. 제가 흑백 컴퓨터 시대에서 컴퓨터를 배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컴퓨터와 지금의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990년대 PC를 아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유니텔이다, 하이텔이다, 이런 통신 서비스로 넘어오고, 그게 바로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총 199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까지 총 10년 내외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PC가 통신 서비스, 그렇죠? 유니텔, 하이텔, 이런 거. 거기서 띠디디디디디디디디 하면서 이제 채팅하는 정도, 서로 커뮤니티 하는 정도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이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1994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그죠? 창업을 합니다. 당시에 엠파스, 라이코스 같은 것도 있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서울의 노원구 상계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1992년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업계에서는 1994년에 다운 커뮤니케이션이 나오기 시작하고 1999년에 이미 네이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좋다. 그러니까 노원구 상계동에 제가 임대 아파트 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저기 주공 9단지에 있었는데 거기 굉장히 학군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노원구 상계동 학군이 조금 안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상계동이 나름 이제 과거에 3대 학군으로 유명하죠. 그쵸? 4대 학군으로 유명해요. 당시에는. 그쵸? 그래서 이준석 선생님 같은 경우 하버대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동네도 1992년에 PC를 XP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컬러 컴퓨터를 아빠가 당시에 이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주고 사다 주셨어요. 1994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시대적 유산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1993년인가 사다 주셨었는데 그렇죠? 눈이 나쁠 수밖에 없어. 근데 아무튼 이제 헛소리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뭡니까? 제가 이때 어린 마음에 잠을 못 잤어요. 눈 떠서 바로 컴퓨터부터 봤어. 너무 행복한 거야. 컴퓨터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열심히 프로그래밍도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뭐 야동을 찾아보고 뭐 야한 사진 찾아본다고 그게 꼭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보통은 그렇게 뭘 검색하면서 이게 이제 뇌가 논리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른들은 뭐 나쁜 거 하면 다 나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쁜 거를 조금만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헛소리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요.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축구 동영상을 다 만드는 동영상 검색 사이트를 당시에 이제 당시가 아니고 이제 1997년에서 1997년이 아니고 1999년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 제가 이제 동영상 검색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슨 이상한 소리냐 제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걸 보시고 계시는데 저는 유튜브 같은 거를 이미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만들고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잘못됐어. 명문대 보내려고만 고등학교 교육을 만드니까 저 같은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쵸? 쟤는 불량 학생으로 취급받는 거야. 인문계학교에서 너 왜 저 자꾸 축구 뭐 동영상 사이트 만드냐? 너 자꾸 왜 축구 잡지 갖고 다니냐? 지금 뭐예요? 이게 새로운 그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쵸? 축구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동영상 올리면은 이게 훨씬 돈 많이 벌고 영화 동영상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뭐 몇백억 벌어가지고 트리마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고몽 선생님 뭐 그죠? 지무비 선생님 이런 분들 유튜버들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걸 다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 PC를 알고 PC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기에 이미 초인류로 나가는 사람들은 완전 앞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I가 이미 뭡니까? 뭐예요? 이미 피지컬 AI 다 창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오픈 AI 나왔고,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는 오래전에 인수를 했고, 테슬라는 테슬라 뭐 만들고 있고, 당장 2년 안에 공장에 로봇을 다 깔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주식 다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혁신인데 이거는 인터넷 혁신과 과거의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정말 무서웠던 거는 1차 산업혁명을 성공한 영국은 배세대 갖고 중국을 격파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청일 전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영국이 아편 전쟁을 한 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아편 전쟁. 왜냐면 마약을 그냥 강매했으니까 너희 앞에 안 사? 그래도 배 세대 갖고 가서 중국이 배를 뭐 열 몇 대 갖고 있어도 다 게임 끝냈습니다. 깔끔하게.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포탄의 그렇죠? 거리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게 되고 2차 산업혁명 또한 2차 산업혁명으로 돈을 많이 번 미국이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해하고 그냥 전쟁을 관망한 겁니다. 너희끼리 열심히 싸워봐. 근데 일본이 겁도 없이 미국을 쳐요. 그렇죠? 일본은 원래 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겁도 없이 중국을 상대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쵸? 겁이 없어요. 일본은 원래.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굉장히 교만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일본을 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일본은 굉장히 교만해요. 제가 이제 뭐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을 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대한 결정 속에서 원자폭탄 터뜨려서 게임 끝냅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역사는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가 총을 3,000정을 삽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2,00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3,000정 사서 자기가 일본을 지배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대한민국 조선 정도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조총을 먼저 받아들인 계기가 결국에는 중국이 영국하고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했기 때문에
그 아편 전쟁 통해서 중국을 패하고 나서 중국 내부에서 백과사전식으로 책이 뭐 500권인가 나왔다는 거예요. 300권인가 500권 나왔는데 그 500권, 300권 책에는 전 세계 문화, 방위산업, 그리고 사회, 그리고 뭐 거의 모든 전 세계 세계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 책을 일본이 일본 지배층이 다 사가지고 사무라이들이 우리가 지금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중국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팽배한 거죠. 원래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멤버십 가입하시면 돈을 이렇게 많이 법니다 해도 여러분들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서 해도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죠?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뭐 결제하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2주 안에 올라갈 종목들로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는 건데 뭐 여러분들 바뀌는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은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뀌는 존재예요. 이게 바뀌려면은 전 사회 문화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야 돼. 근데 지금 뭡니까? 한국 주식이 이렇게 좋아도 계속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주식은 지금 올해 17% 오른 동안 한국 주식은 60% 70% 오르고 우리 회원분들은 보시면은 미국 이 코스피 54% 오른 동안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200% 수익 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바뀌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한 건요. 뭐예요? 주도주는 한두 달 또는 바로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주도주가 반도체고 조선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조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조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가 이후에 쉬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 군함 관련해서도 내러티브는 계속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에서 쉰 다음에 내년부터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머뭇거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어설픈 주식을 매수하시기보다 이렇게 사서 우리 멤버십에서 SK하이닉스 제가 280조부터 뭐라고 얘기했죠? 350조와 420조 사이를 갈 것입니다. 지금 420조 사이 왔습니다. 415조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하죠? TSMC와의 시가총액, 삼성전자와의 시가총액 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수준을 생각하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80% 이상 올라와야 정상일 수 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오늘 660조입니다. 그러면 660조에 80%면 68에 54, 68에 54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략 600조까지는 갈 확률이 있고 삼성전자도 여기서 아무리 못해도 이제 13만 원을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3만 원이면 30% 오르면 660조에서 곱하기 30%에다가 그렇죠? 여기다 다시 곱하기 뭐예요? 그죠? 80%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제 70% 80%로 계산해보고 0.7로 계산해보자요. 0.8이나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보수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660조에 30% 올라간다 생각하면은 368 368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850조인가요? 그죠? 대략 850조입니다. 그죠? 850조에 80%를 계산해 보자고요. 0.8 88에 56 8864죠. 죄송합니다. 8756 8864 85 40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죠? 700조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죠? 분위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400조인데 700조 가까이 산다. 600조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47에 28이니까 대략 70%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57만원에서 70%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70% 더 올라가는 건데 그죠? 대략 40만원 더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90만원을 돌파할 수 있어요. 95만원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점 참고하셔서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면 좀 바로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SPG도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아실 건데 제가 SPG 뭐 이럴 때 자주 언급을 했어요. 사람 사놓으면 좀 크게 갈 거라고 그죠? 뭐 근데 이게 주력은 아니었고 제가 주력으로 사라고 한 게 이제 APR이 6만 1,000원 그쵸? 6만 1,000원 6만 1,000원 그쵸? 6만 2,000원
27만 원까지 갔죠. 그렇죠? 지금도 GSPNL 같은 경우가 이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어요. GSPNL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종목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멤버십 오셔서 또 함께 공부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멤버십 오늘도 분위기 괜찮은데요. 삼성중고 코롱인더 22만원, 17만원, 한화엔진, HD현대만엔진 고영까지 130만원, 50만원, 43만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53만원, H장구초등 LNF 코롱인더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제 코스피가 3,900을 하회할 때 멤버십에서 분명히 매수를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또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00만원, SK스퀘어, 파미셀, HD장구조선해양 총 240만원, 두산, 캠트로닉스, HG현대만엔진, 한화엔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멤버십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HG현대만엔진 매수하신 분 계시고요. 이오테크니스, 심텍 포함해서 80만원, 이오테크니스, PSK홀딩스, LNF 75만원, 36만원, 3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G현대만엔진, 한화엔진 46만원, 86,000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한 달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벌써 4,400만원 수익 나셨네요.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4,4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